우리가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의 회계 순환 과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자 기초 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볼게요. 수익과 비용 계정을 뭘로 마감하고 손익으로 마감했고요. 손익을 자본금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에 대해서요. 마감하는 방법은 영미식 방법과 대륙식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영미식 방법하고 대륙식에 대한 방법을 같이 한번 비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현금 계정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현금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영미식 마감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대륙식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면서 같이 한번 마감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이 1,000원이 들어와서 400원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영미식으로 마감을 할 때와 대륙식으로 마감할 때의 차이점을 지금서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미식으로 마감할 때는요. 여기다가 차기 2월하고 차기란 얘기는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1,000원만큼 들어와서 400원만큼 쓰고 600원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가 600원만큼 남았잖아요.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연도로 내년으로 뭐 한다? 넘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1,000원 여기도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기에서 보내면 내년으로 보내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서 받는다. 전기 2월 이렇게 되고요.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600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다시요.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고요.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기 2월이다. 전기 2월이다.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영미식 마감 방법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대륙식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이렇게 차기 2월 대신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요. 바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도 1,000원, 여기도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감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본다. 1월 1일 날 처음에 잔액이다 하여 이것을 개시잔액이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마감하는 방법은 항상 어땠다는 걸 알 수 있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개념을 좀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계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감하는 방법이 영미식인 방법과 무슨 식이 있다고요? 대륙식인 방법이 있다. 자 영미식일 때는 우리가 차기에서 우리가 차기 2월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전기 2월 이렇게 하고 2월 시산표 계정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결산의 무슨 절차를 한다? 본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영미식 마감하는 것까지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가? 대표 선수들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수익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자, 수익 1,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비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비용. 자, 비용이 7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손익 계정이 있겠죠. 자, 손익 계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자, 자산 계정이 있을 것이고요. 자, 자산은 여기 2,000원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 계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부채 계정. 자, 부채 계정은 예를 들어서 1,200원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을 볼까요? 자본금. 자, 우리 자본금 계정을 보면요. 얼마가 되느냐 봤더니, 자, 여기 보면요. 500원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게 되면 우리 한번 요런 계정, 우리가 수익, 비용, 손익,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2월 시산표 계정으로 작성을 하면 우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이런 계정들을 놓고서 한번 마감해 보겠습니다. 자, 마감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어떤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라고 했어요.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친구를 먼저 마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마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모자른 쪽에다가 손익이라고 적어요. 1,000원. 이래서 마감을 줬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손익하고 700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익계정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비용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고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자, 제가 계정에서 계정으로 옮겨주는 대체분기를 생략하고 바로 보내도록 해볼까요? 자, 차변에서 있죠. 이 손익은 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차변에서 보내면 자기 집 대변에 가겠죠. 자, 대변에 갑니다. 1,000원. 하고 자기 집에는 자기 이름을 못 적으니까 친구 이름 적잖아요. 수익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봐요. 자, 대변에 있죠, 손익. 자,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차변에 700원 적고요.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 비용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수익이 커요? 비용이 커요? 당연히 수익이 커야 되겠죠. 자, 우리 수익이 크니까 단기 뭐가 생겼어요? 순이익이 생겼는데요. 이때 우리가 손익계정에 300원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장돈이 늘어났다 이런 걸로 해서 자본금으로 쓴다라는 것을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 계정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마감을 줘봐요. 1,000원, 여기도 1,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마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손익계정에 있는 자본금 마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당기순이익이죠, 이거. 자, 당기순이익에 관련된 사항을 자기 집으로 갑니다.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자, 자기 집에는 자기 이름 못 적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요? 손익 이렇게 적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이 남았어요. 이제 마감을 해주면 돼요. 자, 이 손익이라는 얘기는 단기 무엇을 뜻하는 얘기예요? 순이익을 뜻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마감해 볼까요? 영미식으로 마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쓴다? 차기 2월 얼마 2,000원 하고 마감을 지으면 되겠네요. 차기에서 보내면 전기에서 받는다. 1월 1일 날 전기 2월 이렇게 쓰겠죠. 자, 전기 2월 2,000원. 그 다음에 부채도 마감해 볼까요? 자, 12월 31일 날 차기 2월 이렇게 쓸 것입니다. 자, 얼마? 1,200원 이렇게 마감을 짓고요. 여기도 마감을 짓고요. 차기에서 보내면 전기에서 받는다. 전기 2월 이렇게 돼요. 자,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도 마감을 해보자고요. 자본금. 자, 뭐라고 쓴다? 12월 31일 날. 자, 31일 날 차기 2월 얼마예요? 800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 마감 지으면 되겠네요. 자, 800원 여기도 800원. 자, 차기에서 보내면 전기에서 만나 전기 2월 얼마 8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감 한번 해보자고요. 자, 2월 시산표 계정에다가는 우리가 2월 된 것만 모아서 적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자산이란 친구는 차변에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보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자산. 자, 금액은 얼마에 있어요? 2,000원. 그 다음에 부채도 대변에 남았잖아요. 부채. 자, 금액은 얼마? 1,2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봐요. 자본도 얼마예요? 자본금은 자 800원 남았죠? 어때요? 2월 된 것만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합계가 일치가 딱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계정들에 대한 대표 선수들만 가지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제 결산의 회계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씩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처음에 거래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래가 생기게 되면 우리 거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거래가 생기면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자, 되니 안 되니 식별한다라고 하거든요. 거래가 되면 우리가 뭐 하고 붕괴를 한다라는 것을 봤어요. 자, 붕괴를 하고 식별하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 인식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측정하고 인식하게 되면 붕괴라는 것을 했고 이 붕괴는 무슨 장에다가 적는다고 그랬어요? 붕괴장에다가 적는다 했죠.
그러면 제가 분기할 때는 몇 가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지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총괄적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자, 분기할 때 첫 번째, 거래의 무슨 요소를 지켜줘라? 8요소. 그 다음에 우리 차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거래의 무슨성? 이중성. 그 다음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된다는 원리. 무슨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계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고요. 자,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결합관계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서 교환거래냐, 손익거래냐, 혼합거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가 생기면 우리가 분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기를 했는데요. 이때 전기한 것은 어디에다가 전기를 했어요?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했었고요. 이때 우리가 전기할 때는 계정에 기입을 할 때는 꼭 지켜주라고 하는 계정기입의 법칙을 배웠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요. 전기하고 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것을 하나의 표로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 표를 우리는 무슨 표라고 한다? 시산표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시산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계정집계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집계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산표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합계 시산표,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해서 시산표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등식에 대해서 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류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시산표에서 배운 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산표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서도 너무 잘 나온 내용들이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산표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올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못 받은 거, 못 준 것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회계는 무슨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발생주의를 지켜야지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산에 무슨 분계를 한다고요? 결산에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의 수정 분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재고조사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조사표라고 하는 친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선택적 사항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산 수정 분계 안에는 이 재고조사표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재고조사를 한다거나 평가한다거나 손해보는 거 이런 것 등을 쭉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고요. 다시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수정 후에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아까 여기 있는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수정 전에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반해서 요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수정 후에 대한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는 수정 후의 시산표고 요거는 수정 전인데 이때 수정 전은 강제성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반해서 수정 후 시산표는 선택적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자 우리가 가짜 결산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정산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정산표를 우리는 가결산서라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마찬가지 선택적 사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생겨서부터 어디까지 요 정산표까지 작성하는 것을 결산에 뭐 하는 거다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여 이것을 결산의 무슨 절차 예비 절차라고 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산의 예비 절차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결산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정을 마감을 하는데요. 계정을 마감하는 것을 결산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절차라고 보느냐면요. 본 절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정을 마감하는 것을 방금 전에 배웠어요. 우리가 계정을 마감하는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번 다시 봐요. 자, 계정을 마감하는 순서는 수익과 비용을 뭘로 마감하고요. 손익, 그 다음에 손익 계정은 뭘로 마감하고 자본금,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마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영미식 방법하고 대륙식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미식일 때는 차기월, 전기월로 하고 이때 우리가 2월 된 것만 모아서 만든 것을 우리는 2월 시산표 계정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잔액으로 마감을 한 것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잔액 계정으로 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